네, 바로 동영상 또 올립니다. 하여튼, 지난 동영상에서 이어서 연계되는 동영상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제가 지지난 동영상에서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제가 우리가 원래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쪽 다리에는 피가 많고, 왼쪽 다리는 피가 부족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근데 하여튼, 근데 왼쪽 다리가 앞발인 사람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왼쪽 다리가 앞발이었고, 저희 아내 같은 경우 왼쪽 다리가 뒷발인데, 왼쪽 다리 같은 경우는 피가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 이제, 저 같은 경우 왼쪽 다리가 앞발이라는 거는 왼쪽 다리 앞쪽으로는 피가 많은데, 안쪽과 바깥쪽과 뒤쪽이 다 피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예전에 들었었다. 이런 생각이 든 지는 사실 꽤 오래됐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 제가 좀 미리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저희 아내한테도 비슷한 현상이 최근에 일어났었잖아요. 안쪽이 약해서 안쪽을 자꾸 강화하다 보니까 나중에 또 바깥쪽이 또 약해지는 거예요. 또 바깥쪽을 또 강화하다 보면 또 안쪽이 또 약해지고,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약간 해결책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모래주머니 도움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제 지금은, 그러니까 이전의 동영상과 이렇게 균형 잡기 시 정상들 해서 제가 지금 1번에서 한 41번, 42번까지 이제 동영상이 올라가는데, 균형 잡기 시 정상들 이전의 동영상 내용들과 균형 잡기 시 정상들 1번 이후의 내용들의 차이점, 가장 극명한 차이점은 뭔지 아십니까? 그 다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앞발, 뒷발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오바 현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물론 바뀌었던 경험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몰랐던 거예요. 잘 몰랐고. 하여튼 지금은 그걸 알게 됐을 뿐만 아니라 앞발, 뒷발이 바뀌면서 왼손 운동을 어떻게 하든 계속 가야 된다. 그전에는 오바 이렇게 되면 왼손 또 내리고 왼쪽 다리도 내리고 막 자꾸 내리는 쪽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아니더라. 왼손은 아직 가야 될 길이 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욕심내서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다리를 계속 맞추면서 왼손 운동을 적당하게 계속 하면서 맞춰야 된다. 이런 차이입니다. 그리고 다리를 맞추고 나니까 한 가지 첨부할 거 있으면 첨가를. 기립근이 조금 다리를 맞추니까 오른쪽으로 좀 돌아가는 성향이 있더라 얘기했습니다. 기립근 문제,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제가 기립근 문제를 한 3번, 4번 최근에 이렇게 한 번씩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라고 듣지 마세요. 다리가 비슷할 때 이상하게 기립근이 자꾸 오른쪽으로 약간 돌아가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버가 되어 버리면, 전에 한번 우리가 그 균형 잡기 상황이었나 어떤데, 그 기립근이 완전히 왼쪽으로 한번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돌아가 버린 적이 있습니다. 왼쪽으로 너무 돌아가서 컨디션 떨어지고, 그래서 막 다시 오른쪽으로 당겨 놓고 막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하고도 또 상황이 약간은 다릅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다 여러분들이 다리를 맞추려고 노력하시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추가적으로 기립근이 약간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성향이 있다. 그래서 제가 왼팔로 이렇게 당기는 걸, 뒤로 당기는 걸 하루에 안 해도 한 30회 정도, 30회에서 40회 정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바깥에서도 하고, 낮에 한 20회 정도 하고, 저녁에도 한 10회나 15회 뭐 이 정도 하거든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당겨주는 거 있잖아요. 양발에 힘을 비슷하게 줄 때도 있고, 왼발에 힘을 더 줄 때도 있고, 오른발에 힘을 더 줄 때도 있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근데 하여튼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균형 잡기 시 정상들 1번이 시작되면서는 가장 큰 거는 다리가 맞더라. 거기서부터 시작됐고, 다리가 오버됐더라. 근데 거기서 왼팔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또 굉장히 큰 이슈로 됐던 거고, 또 기립근 문제도 약간이 생기더라. 이걸 한번 생각을 해서, 그 왼쪽 다리 안쪽과 바깥쪽에 피가 약간 부족하다. 근데
그걸 이제 모래주머니를 충분히 차고 있을 때는 안쪽 바깥쪽 문제가 약간 덜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중량을 내려가다 보면 좀 안쪽 바깥쪽 문제가 약간 생길 수가 있는데, 제가 어제 그랬죠. 이렇게 어제 동영상에서 의자에 앉아서 왼쪽 다리를 이렇게 발바닥을 딱 지면에 붙여 놓고 무릎을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하고 있으면 뭔가 채워지는 느낌이 든다. 느낌이 괜찮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누워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워서 이제 발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쪽이 왼쪽입니다. 이쪽이 왼쪽이에요. 내가 이래 자려고 혹은 쉬려고 누웠을 때 보통 발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뭔가 왼쪽 다리가 좀 약한 것 같아. 약한 것 같아. 그럼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왼쪽 다리만, 발이 아니에요. 골반부터 발가락 끝까지, 그러니까 발바닥까지 이렇게 손만 이렇게, 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골반부터 시작해서 골반, 다리뼈 전체를 이렇게 몇 번 해보세요. 뭐 한 5번이나 10번이나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뭔가 왼쪽 다리로 피가 좀 골고루 채워져 들어간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나중에 뭐 좌골신경통, 또 연세 많으신 분들 뭐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골반뼈가 부러지니 뭐 정강이 뼈가 부러지니 하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게 근육이 소실되면서 뼈에 오는 충격을 흡수를 못 해주고 이렇게 되면 뭐 신경을 눌러서 신경통, 좌골신경통이 나타날 수도 있고 척추측만증적인 신경통이 나타날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상의 다리에 오는 통증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막 경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 밸런스, 그러니까 다리와 창자의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입니다. 근데 왼쪽 다리가 좀 약하다 싶으면 누워서 잠자기 전에 왼쪽 다리를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예전에 뭐 발만 좀 까딱거려 보세요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다리 전체, 골반부터 전체를 이렇게 해주니까 느낌이 좋더라고요. 아세요? 그 왼비가 뭐 왼쪽 다리가 이겼다, 오바가 됐다, 뭐 앞발 뒷발 바뀌어 버렸다 이래 되면 오른쪽 다리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또 해줘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오른쪽 다리를 이렇게, 다리 전체, 발만 까딱거린 게 아닙니다. 이 다리 전체. 근데 두 개 다 균형이 잘 맞다 그러면, 둘 다 균형이 맞다 그러면 양쪽 다리를 전체를 누워서 이렇게 해보면 골반 근육이 좀 느슨해지고 스트레칭이 되면서 골반 근육 쪽으로 혈액이 순환이 잘 되면서 골반 근육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리 전체에도 피가 골고루 이렇게 흘러들어. 골반이요, 여러분들, 하여튼 좀 중요해요. 그 안에서 문제의 소지도 있어요. 신경 압박이 들어갈 수도 있고, 골반뼈, 하여튼 골반뼈 쪽에 괴사 같은 것도 일어날 수도 있고, 나중에 이게 문제가 생기면 다양한 병을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강을 유지하는 차원에서는 그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또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왼쪽 다리가 약하면 왼쪽 다리에 힘을 더 주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워있을 때, 앉아있을 때 이렇게 해볼 수도 있고, 또 바깥쪽 안쪽이 확실하다 그러면 제가 또 그럴 때 이상한 동작 가르쳐 드렸죠. 왼다리에 힘을 주고 뭐 골반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확 밀어봐라 막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걸 힘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주느냐 하는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누워서 이렇게 엎드려서도 이렇게 아침 운동할 때 엎드려서 하잖아요. 엎드려서 팔꿈치 운동하고 물장구 치기 하고 플랭크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도 이렇게 누워서 운동할 때 양쪽 다리, 필요하면 왼쪽 다리만 하기도 하고, 또 필요하면 오른쪽 다리만 하기도 하고, 필요하다면 양쪽 다리를 다 하기도 하고, 왼쪽 다리만 더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다리의 균형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그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또 기억을 한다고 또 중요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또 이렇게 막상 동영상을 찍으려고 하다 보면 데이터가 살짝 바뀌어서 또 그 어떤 얘기는 할 수 없는 그런 얘기도 있고 막 그래서 잊어버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냥 기도하고 합니다. 그냥 오늘 어떤 내용을 말씀드려야 될지 여러분한테 "하나님 알려주세요."라고 신중하게 기도하고 하는 겁니다. 그냥 동영상 찍는 거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게 진짜 사실입니다. 예. 근데 저도 사명감으로 하기는 하는데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자꾸 들어 주시고 저도 이게 의미가 없다든가 희망이 없다라면 제 양심상 이런 거 못합니다. 못하고 이거 분명히 의미가 있고 분명히 좋아지고 분명히 맞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동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는 겁니다. 다리의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저도 처음에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참 암담하더라고요. 처음에 균형 잡기 시 증상들이 나 다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맞습니까? 모르지만 다 빼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조금 더 세밀해지는 구석은 있어요. 그래가 내가 좀 어설프게 접근했었구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후회는 없습니다. 후회는 없는데 모든 일이 처음부터 뭐 깔끔하게 정리돼서 들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좀 어설프다가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점점 이론이 정립이 되고 원리가 세워지고 또 맞다라는 사례들이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도 몇몇 있고 심지어 저뿐만 아니라 저희 아내도 지금 맞는 쪽으로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용기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용기를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무조건 맞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도 할 수 없는 게 또 현실이고 맞는 것 같습니다. 발바닥을 보세요. 제가 뒤뚱뒤뚱 걸으시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러분들 어떤 것들 제가 하는 말을 혹은 저를 원망하시기 전에 불평하시기 전에 진짜 제가 하라는 걸 잘 적용하고 계신지 자기 자신한테도 잘 물어보시고 동영상은 충분히 듣고 계신지 또 적정 중량을 찾으려고 또 채워야 될 때 또 채워 주시는지 안 채워 주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결정, 여러분들의 행동 방식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죠? 일단은 왼쪽 다리의 적정 중량을 뭐 알든 모르든 필요하다고 느끼는 순간은 차라고 했습니다. 올리라고 했습니다. 필요 없다고 너무 과하다 싶으면 내리라고 했습니다. 이건 가장 단순한 원리입니다. 요리를 할 때 찌개를 끓이는데 소금이 더 넣어야 되겠다고 판단되면 내 혓바닥이 신호를 보내주면 소금을 더 넣어야 됩니다. 안 넣으면 싱거워요. 그죠? 싱겁다는 걸 알면서 소금 안 넣은 사람은 그냥 그걸 감안하고 드셔야 됩니다. 그죠? 짜다고 판단됐다. 맛을 봐는 짜다고 판단됐으면 뭐 물을 넣어야 됩니다. 소금을 덜어내야 되는데 소금을 못 덜어내니까 물이라도 넣어야 되죠. 그게 왼쪽 다리, 왼손의 모래주머니, 왼쪽 옆구리의 모래주머니의 역할입니다. 그죠? 근데 못 넣겠다. 내가 뭐 미각을 상실해 버렸다. 그런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쩔 수가 없다고 보다는 기도해야죠. 내가 다른 방법이라도 찾아내야 된다. 심지어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 피부 톤을 보면요. 오른손 왼손 피부 톤을 잘 관찰해 보세요. 피가 더 많은 쪽이 붉습니다. 더 붉어요. 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동영상을 얼마나 찍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겨울에 바깥에 나가면요. 손이 더 시려운 쪽이 피가 부족해요. 피가 많은 쪽이 손이 따뜻해요. 그러면 오른팔 왼팔 비대칭이
뭔가 느껴져요. 피가 많고 적은 거는 못 느끼는데 손을 보니까 혹은 손이 차갑다 춥다 따뜻하다 이걸 판단해 보니까 '아 왼손이 더 따뜻한 것 같아.' 그러면 '아 왼팔로 피가 잘 오고 있구나.' 오른손이 차가워져서 이 뭐 좀 이상한데 하여튼 이렇게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래서 연구하라는 겁니다. 연구하라는 겁니다. 관심을 갖고 여러분의 피부를 보면 보여요 사실은. 저도 그걸 한 번씩 확인을 하거든요. 저도 바깥에 추운 날 바깥에 운동하러 나가면 제 손을 느껴봅니다. 오른손 왼손이 좀 추워서 왼손 운동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 쪼끔 있으면 오른손이 또 차가워져요. 추워요. 그게 뭐겠습니까? 왼쪽으로 피가 많이 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나님이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 이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라고 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 실제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너가 안 찾으니까 못 찾는 거 아니냐." 구하냐. 그리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냐."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찾아보면 찾아집니다. 예. 발바닥이요. 자 보세요. 앞쪽, 뒤쪽, 안쪽, 바깥쪽 이게 내면 기본이 네 방향이 있어요. 그죠? 근데 네 방향보다 더 세밀한 방향이 모퉁이 있어요, 모퉁이. 앞꿈치 안쪽, 바깥쪽, 뒤꿈치 안쪽, 바깥쪽 이러면 총 8 방향이에요, 8 방향. 팔면, 팔면. 팔면이라기보다는 8 방향이라고 합시다. 사면과 사꼭지점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죠? 4 개의 면과 직사각형, 발이 직사각형이면 4 개의 면과 4 개의 꼭지점 그러니까 8 개의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걸어 다닐 때 뒤뚱뒤뚱 걸어 다닐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 이 몸을 자세를 똑바로 해서 앉아 있을 때나 발바닥을 이렇게 편안하게 땅에 대어 갖고 한번 느껴 보세요. 지금도 느껴집니다. 제가 오른쪽 발가락은 전체가 발바닥에 탁 붙는데 왼쪽 발가락은 살짝 뜨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제가 이 침대 소파에 앉아 있는데 그 지금 왜 그런지 알거든요. 지금 제가 다리가 약간 오바 상태예요. 왼쪽 다리가 원래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약간 뒤로 가 있어요. 오른쪽 다리가 약간 앞으로 가 있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 발가락에서 보내주는 신호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뒤꿈치도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왼쪽 뒤꿈치는 뭔가 지면하고 좀 더 붙는 느낌이고 오른쪽 뒤꿈치는 살짝 뜨는 느 붙어 있는데 뭔가 차가 안 붙어 있고 살짝 뜨는 느낌. 뭔가 붙어 있는데 뜨는 느낌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게 내 뇌로 이렇게 자꾸 신호를 보내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새끼발가락 양쪽 새끼발가락을 마음의 눈으로 한번 느껴보세요. 그리고 실제로 한번 바닥에 한번 살짝 눌러보세요. 어느 쪽이 더 약하지? 이거 맞춰야 됩니다. 저 지금은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양쪽 엄지발가락을 이렇게 눌러봅니다. 엄지발가락은 또 둘 다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또 뒤쪽 뒤꿈치 안쪽을 이렇게 한번 느껴봅니다.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흔들면서. 이것도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왼쪽이 조금 힘이 더 센 것 같기도 하고 또 바깥쪽도 이렇게 해 봅니다. 또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느껴 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거 그러니까 발바닥 전체에서 보내오는 그 신호, 시그널 있잖아요. 시그널을 내 뇌에서 분석을 해야 되죠. 어느 쪽이 약한가, 어느 쪽이 센가. 그리고 심지어 왼쪽 다리 전체에 피가 더 많은가, 오른쪽 다리 전체에 피가 더 많은가를 분석을 해야죠. 걸어 다닐 때. 체중 이동하면서 뒤뚱뒤뚱 걸으면서. 그죠? 왼쪽 다리에 피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순간 좀 무릎을 굽히면서 이렇게 좀 걸어주고. 이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왼쪽 다리에 피가 많이 부족하면 이래 서 있을 때 여기가 왼쪽 다리예요. 오른쪽 다리를 이렇게 앞으로 이래 놓고 왼쪽 무릎을 이렇게 굽힌 상태로 한 3초, 5초 뭐 더 있어도 됩니다.
한 5초 이상 10초 정도 이렇게 있어보세요. 그리고 이래 해서 좀 움직이다가 또 다시 쫙 이렇게 해서 한 10초 정도 있는다. 그러면 근육이 막 팽팽하게 쓰죠. 예? 이래가 한 3번, 4번 하고 나면 제법 왼쪽 다리에 피가 채워집니다. 피가 채워져. 이거 굽히고 있는 게 피가 채워지고, 그죠? 굽히고 있으면 무릎을 왼쪽 다리, 또 걸어 다닐 때 왼쪽 무릎을 이렇게 굽히면서 걸으면 체가 채워지거든요. 또 왼쪽, 이제 오른쪽 다리는 굽히긴 굽히는데 접으면서 들어줘야 돼요. 접으면서 들어줘야 되고. 그죠? 이런 식으로 양쪽 다리에 피가 동일하게 있도록 맞춰주는 겁니다. 안쪽 바깥쪽이 약할 때는 왼쪽 다리가 뭐 안쪽이 좀 약하다 그러면 손으로 왼쪽 다리 안쪽을 이렇게 툭툭 치는 것도 도움이 돼요. 바깥쪽이 약하잖아요. 그럼 바깥쪽을 왼손으로 툭, 어차피 왼손 운동 해야 되니까. 안쪽이 약하다고 골반 안쪽이 왼쪽 다리 골반 안쪽이 약하다고 하면 안쪽을 이렇게 쳐줘도 되고, 그죠? 양쪽이 다 약하다 그러면 아까처럼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흔들어 주면 됩니다. 누워서는 이렇게 해주면 되고, 누워서는 이렇게 해주면. 하여튼 이런 식으로 지금 다리를 맞추고 있는 거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옆구리도 맞춰야 되거든요. 옆구리도 맞춰야 되니까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오른발이 뒷발이에요. 저희 아내는 왼발이 뒷발이에요. 이거 나중에 한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느꼈던 부분이 하나 있어서 짧게 빨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여튼 이런 경우에 제가 오른발이 뒷발일 때는 이제 언더라고 해요. 제가 원래 오른발이 뒷발이에요. 저희 아내는 왼발이 뒷발일 때 다리가 언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언더. 그러니까 이게 비슷하면 균형이 맞고 앞발 뒷발이 바뀌어버리면 이게 오바 현상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바뀌었다. 다리가 바뀌면 컨디션이 떨어져요. 조금만 바뀌어도 컨디션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왼쪽 다리 중량을 내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오바 현상이 조금만 이게 발이 비슷할 때까지 컨디션이 좋아요. 근데 바뀌면 충격을 받아요. 몸이 충격을 받아서 막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중량을 내려줘야 돼요. 갑자기 다리가 비슷했는 것 같은데 컨디션이 갑자기 나빠지나요? 그럼 오바를 의심을 해봐야 돼요. 의심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하다가 근데 제가 오른쪽 다리가 언더일 때는 심하게 언더일 때는 오른쪽 배에다가 세로를 올리는 거 있잖아요. 세로를 올리는 거 올려요. 오른쪽 배가 약하니까 언더일 때는. 근데 오바가 되면 오른쪽 배에 못 올려요. 저희 아내는 왼쪽 다리가 뒤에 있을 때는 왼발이 뒷발일 때는 왼쪽 배에 500을 올리면 오른쪽 배에 250 이렇게 약간 왼쪽 배에 조금 더 올리는 성향이 있잖아요.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제 안에 왼발이 뒷발일 때는 이렇게 올리면 뭔가 채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왼발이 앞으로 나와버리면 이게 올리면 또 느낌이 안 좋아요. 비슷할 때는 또 올려도 괜찮아요. 양발이 비슷할 때는 올려도 세로로 올리는 거, 가로로 올리는 거 말고 팽창 제어해 준다면서 이렇게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언더 상황일 때는 올리면 더 좋다고 느껴요. 오버 상황일 때는 올리면 안 좋다고 느껴요. 비슷할 때는 올려도 좋고 안 올려도 뭐 크게 나쁜 거 없습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제가 이 부분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한번 꼭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이것도 얼마 전에 한번 밝혀진 부분인데 이거 오랫동안 제가 기도했던 부분인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알려주셨어요. 이게 지난주에 한번 저도 깜짝 놀랐는데 야 이걸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깜짝 놀랐는데 하여튼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여기까지가 한계 상황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귀한 시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